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요즘 각종 페이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모바일이나 카드로 페이를 쓰고 계실 텐데요. 혹시 동구 이바구 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산시 최초의 지역 화폐입니다. 이 지역 화폐가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또 화두로 다루고 있는데요. 부산시도 내년에는 전체 지역 화폐 규모를 한 1조 원 정도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역 화폐 네 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입니다. 먼저 최영욱 동구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곽동혁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석 중소상공인 살리기협회 사무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으로 최동서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부산형 지역화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제 동구에서 선제적으로 구 차원에서 이바구페이를 출시를 했단 말이죠. 반응이 어떤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8월 13일, 그러니까 네. 두 달 전에 이바구페이를 출시했는데요. 저희가 올 하반기 목표로 총 일반 발행이 14억, 그리고 정책 발행 11억, 총 25억을 지금 저희들 출시 예정인데, 일반 발행 14억 중에 어제부로 예. 9억이 이미 넘어선 9억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는 국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지금 잘 순항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지역화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앞에 카드도 들고 나오셨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 카드 형식의 이바구페이입니다. 예, 예. 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IC 칩이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 동구의 유명 이 상징인 이 이바구길의 모노레일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고 예. 이바구 할 때 그 이는 영어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는 전자화폐를 뜻하는 일렉트로닉, 그리고 경제를 뜻하는 이카나믹, 예. 이 이를 써가지고 이바구페이로 결정해서 알겠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 진짜 하실 말씀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당장 듭니다. 알겠습니다. 차차 여쭤보고요. 사실 그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였죠. 네. 예, 어떤 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그 외국에서 이렇게 지역화폐 도입됐던 사례를 보면요. 네. 대부분 이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경제가 대단히 어려울 때 지역화폐가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네. 그 우리 부산도 이렇게 보면 최근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그 우리 부산의 어떤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이제 부가 지역 내에서 이렇게 순환되면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아마 이 지역화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정책 수단이 아닐까.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부산시의회에서도 조례까지 마련했는데 그 이야기는 추후에 좀 나누고요. 중소상공인 살리기협회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중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에 대한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역 경제가 지금 현재 너무 어렵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수도권 중심의 그런 정책 때문에 지역 중소상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큰 게 사실입니다. 예, 뭐 지방자치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여기 유출이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외에도 뭐 많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역화폐는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이제 도입을 하면서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부산시의 경제 정책이 너무 이제 대기업 중심의 그다음에 승자 독식의 이제 경제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뭐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뭐 메가 이벤트 육성 이런 것을 뭐 강조해 왔는데 이것은 서민 경제하고는 좀 동떨어진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제 지역화폐는 그런데 뭔가 서민 경제를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되살려보자 하는 측면이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에서 이제 화폐를 통해서 지역에서 계속 돈이 돌게끔 만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 화폐가 왜 필요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의원님 부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부산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네. 있다. 제조업 현황들 보면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조선업 여기 굉장히 꽤 긴 시간 동안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 부산의 또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관광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중국과 일본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고 또 국내 관광객들도 보면 그 경강선이 이렇게 되면서 주로 강원도 해수욕장으로 많이 가게 되죠. 이처럼 관광객들도 줄어들고 있고, 그럼 자영업자들 보면 폐업이 늘고 그 매출액이 아주 감소하는 예. 이런 그런 경제적 어려움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 동구 이바구페이를 그렇게 많이 어디서 쓰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통계를 좀 내보니까 예. 역시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쓰고요. 두 번째로는 편의점입니다. 그리고 편의점. 세 번째가 좀 재밌는데 정육점이네요. 아, 정육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통계적으로 쭉 나오고 예, 또 저희들은 데이터가 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매일 어느 정도 발행되고 있고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 예. 이게 저희들이 운영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사실 제로페이가 이전에 있었고 네네. 그래서 지역 화폐와 뭐가 다른지 이게 조금 구별이 안 돼서 네네. 그 저 사무처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은 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제로페이는 기본적으로 목적 자체가 그 영세 가맹점들의 그 결제 수수료를 낮춰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점이 거기 맞추다 보니까는 이용자들의 편의성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혜택은 많이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역화폐는 그 목적 자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구조적인 그 전환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제로페이와 지역화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이고 예. 그리고 뭐 추진해야 되는 방법이나 시스템도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듣기로는 저 대형마트 SSM에서는 지역 화폐가 쓸 수가 없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중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크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역화폐 효과 중에 하나인데 지역화폐는 대형마트나 뭐 준대규모 점포나 아니면은 본사가 여교에 있는 그런 직영 가맹점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인센티브가 8에서 10%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아하. 결국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대형마트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골목 상권에서 결제를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고 예. 그만큼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골목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같은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뭐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 이것 또한 이제 구별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뭐 아주 밀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에 뭐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사항들이 있던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조례는 총 5개 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총칙 첫 번째 장에서는 지역 화폐를 왜 이렇게 발행하게 되는지 그런 취지와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앞에 지역 얘기했듯이 지역 경제 활성화, 중소상공인 소득 증대,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강화 뭐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그 부산 그 지역 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예. 그 부산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요. 세 번째 장에서는 부산광역시 상품권의 운영을 위해서 지역화폐의 기본 구조, 운영 조직, 그다음에 총괄 운영 조직으로서 지역화폐 센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 제 4장에서는 지금 구군과의 지원, 구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 5장에서는 그 지역화폐 민간협치기구로서 심의자문기구인 정책협의회에 대해서 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모든 뭐 이렇게 규범에 네. 근거를 다 네. 조례해서 기본적 구조를 다 갖추고 마련하고 있죠. 있습니다. 네. 조례 네. 내용에는 이제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부산시가 그 지역화폐 시스템을 개발하고 예. 초기 마중물을 마련해서 이제 구군에 좀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구군과 부산시 지역 상품권 소위 말해서 지역화폐가 연계해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 이게 선제적으로 도입한 거는 아주 좋은 점입니다만 네. 이제 좀 보완할 점은 이 좀 어떤 기금 마련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기금 이게 좀 마련이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은 지역 앞에 기금을 마련하고 그것이 다시 또 환류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보완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마련이 되는 겁니까, 기금이?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뭐 기금을 이제 그 지속적으로 정립한다는 일단 파일을 좀 키워놓고 네, 네, 해야 그렇죠. 되는데 시에 많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지역 앞에도 기금을 이제 정책적으로 예, 마련하자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지역 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도 그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발행 규모의 한 4%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최 본부장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그 지원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예.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면서 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도 한 6% 정도 네. 인센티브를 계획을 하고 있고 1조 원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1조 원의 4%가 되는 그 400억의 어떤 그 예산 지원을 받고 부산시가 별도로 2%에 대한 그런 예산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아마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 동구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제 잠정적으로 지역화폐가 좀 빨리 지역 주민들이 인식되고 또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예. 출시 기념으로 10%의 인센티브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뭐 10%를 계속 준다고? 예, 본래는 이제 9월 말까지 예상을 했다가 예, 예. 행정안전부에서 추가 인센티브가 좀 내려오고 해서 여유가 있어서 연말까지 저희들 10%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면은 지금 40만 원이 한도죠. 뭐 쓰시는 거는 얼마든지 쓰셔도 되는데 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1인당 월 40만 원. 더 쓸 수도 있지만. 예, 연간 400만 원. 예, 예. 이렇게 인센티브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요즘 보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40만 원을 이렇게 바로 충전을 하거든요. 그럼 44만 원이 그 카드에 바로 입금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44만 원을 쓸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동구 내에서는. 네네. 그래요. 지역화폐 추진본부가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활동 상황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지역화폐 추진본부는 그 7월 말에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 부산시 공무원하고 부산시 의회 의원 2명, 그다음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상인단체로 구성됐는데요. 7차에 거쳐서 기본 계획안을 토론해서 예. 결정을 했고요. 지금 우리 시장님 결재만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 10월 달에 이제 네이밍 공모하고 그다음 BI, 그다음 운영 대회사를 선정을 하게 돼 있고 예. 이제 그다음에 그 지역 화폐 아카데미나 이런 홍보 활동을 이제 계속 하게 되고 예. 이제 12월 달에 지역 화폐를 시범 발행하는 걸로 예. 예, 그렇게 계획하고 일단 있습니다. 시범 발행 규모가 한 300억 원 정도 시범 네. 유통을 한다고 하는데 벌써 10월이 한참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예, 물리적 시간은 상당히 촉박한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10월 달에 예상대로 계획대로 그 운영 대행사를 이제 선정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지역 화폐 시스템을 운영해왔던 대행사들이 아마 그들 중에 결정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 한 달 정도면 시스템이 완비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12월 달에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게 예, 예. 지금 시행이 좀 늦춰지고 있는 네,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추진단에서 이제 이게 합의했던 내용들 기본안들이 이제 그 시에서 또 번복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 저희 추진단에서는 이제 지역 화폐를 제로페이하고는 좀 별개로 별도로 해야 해서 된다. 제로페이는 장기적으로 연동해서 가자. 초기에는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그 IC 카드형으로 가자. 네네. 선불형 정리 카드로 가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게 다 합의됐는데 시에서 또 제로페이에 탑재된 지역 화폐를 들고 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네. 시민사회단체나 중소상공인에서 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논쟁이 있었던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있었던 게 뭐냐면 모바일형, 그러니까 제로페이에 이거를 지역화폐를 자연스럽게 넣으면 좀 편안한 게 아닌가.
라는 것과 그리고 아니다 무조건 IC 카드 해서 아까 저 동구 이바구페이처럼 카드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특히나 이제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에서 카드형으로 해야 된다.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제로페이는 이용자 편의성이나 활성화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가맹점들이 수수료를 낮춰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성을 확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제로페이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이 제로페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제로페이에 태워서 추진할 것을 이제 각 지자체에 지침으로 예, 예. 내려보냈는데 그래서 초기에 부산시에서도 우리 부산시 지역화폐에 제로페이를 탑재를 해가지고 예.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추진단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은 IC 카드형으로 가기로 결정은 했지만 예. 이게 IC 카드형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IC 카드가 가맹점 모집 절차 없이 카드 단말기 결제가 되는 데서는 어디서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그 지역화폐를 결제할 때 이게 지역화폐 가맹점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예.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 이용자 편의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로페이형으로 지역화폐를 추진하면 안 되고 예. 카드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이해가 됐는지 한번 예. 말씀. QR코드를 찍어서 모바일로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게 제로페이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카드 단말기는 다 있잖아요. 예. 근데 QR코드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카드를 써야 된다. 예,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그 지역화폐가 모바일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지역화폐도 결국은 모바일 결제를 추진을 할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카드를 형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세팅을 해놓고 이용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모바일 기능도 같이 연동시켜서 나가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청장님 부연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 요즘은 카드 자체도 이제 안 쓰려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변화이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고령화가 이렇게 진행을 되면서 어르신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제로페이를 쓰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열어서 앱을 열어서 QR코드에 집중이 돼야 되는 예. 그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용자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로페이 가맹점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저희들이 처음에 사실 저희 동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이 25%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지폐 형식으로 예. 이렇게 발행을 고려하다가 약간 오누리 상품권 같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 하다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하고 실제적으로 예. 적용을 시켜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 모욕비하고 이발비로 매월 10,000원씩 이 카드에 적립을 시켜드리거든요. 아하. 너무 잘 쓰시고 계십니다. 어.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카드 형식이 유효한 수단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한 가지 고민은 뭐냐면 이제 그러면 카드 단말기가 없는 노점상 같이 정말 너무 영세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전통시장 내에 노점상들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 명의의 단말기를 공급을 해가지고 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예. 이래서 이제 각 시장에 저희들이 이제 협동조합. 노점상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까지 이제 보여줄 수가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렇게 좀 확장성을 넓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각지대에 있는 그 영세 상인들도 이 지역화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 이제 상인들은 의외로 조직력이 좀 예. 잘 돼 있거든요. 그 조직력을 활용해서 이제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리고 지역 또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늘 이제 우리가 의문시되는 게 이렇게 지역화폐를 하면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본부장님 어떤 말씀이세요? 그 이제 뭐 그 올해 그 국회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이 42명 정도가 엄청 많은 숫자죠. 참여한 지역화폐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예. 경기도하고 같이 주최했는데 그때 이제 발표자가 나와서 발표했을 때는 그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부가가치 효과가 상당하고 그다음에 그 성남시의 경우에는 이제 아동수당과 청년
그 배당을 이제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아동수당을 10만 원, 아동수당이 10만 원이면 이제 11만 원을 그 인센티브를 쳐서 이제 지급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 그 상권에서 활용되는 효과가 이제 구체적인 수치도 제가 들고는 나왔습니다만 네. 상당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뭐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뭐 그 2017년에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순역의 소비를 이제 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이렇게 GRDP,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이 증가했느냐 예. 이런 거를 좀 보면요. 물론 이제 우리 지역 화폐를 쓰게 되면 지역 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순역의 소비가 줄겠죠. 예. 그랬을 때 이 결과에 의하면 GRDP의 1.84%가량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전체 지방 평균보다 전체 지방 평균은 0.16%에 비해서 부산은 이제 1.84%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그만큼 부산의 어떤 순역의 그 소비가 많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1.83% 증가한다는 나오고, 그다음 취업 유발 개수 및 이제 실업자들이 얼마나 고용 증가될까 이런 것도 예. 봐도 뭐 12만 1,000명 가량의 취업 유발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 고용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지역화폐가 한 번만 유통되면 이제 그 효과가 그렇게 낮을 것인데 네. 재유통되면서 이렇게 지역 성수 효과가 발생했을 때는 재유통되고 이러면 3배 정도의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네. 우리 국내에서 이제 최고로 성공한 축제가 이제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거든요. 예, 예. 이 산천어 축제가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지역화폐 때문이거든요. 지역화폐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인센티브가 추가된 네. 그래서 관광객이 거기에서 지역화폐를 쓰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그 화천군 또는 강원도 안에서 또 부가적으로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가 16배에 이른다는 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제 보고도 있고 그 또 예. 인근의 양구군 같은 경우는 그 소상공인 1인당 소득이 2%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이제 이미 그 예. 경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예, 더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치킨집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이 한 마리를 네. 5천 원에 그 치킨집이 사서 그것을 튀겨서 이제 판매를 한다 했을 때 이 지역화폐 10% 인센티브를 하면 그 4,500원에 구입하기 때문에 예. 원가 자체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그 치킨집의 경쟁력이 또 그만큼 살아나는 것이니까 네네. 굉장히 좋은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사무소장님도 뭐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역화폐의 효과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기능이 크다는 겁니다. 네. 이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역외 유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대형 유통업체들은 본사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예.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는 말이고 세금도 유출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부산의 재소비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은 전부 다 중앙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역외에서 상품이 유입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역 제조업자들이나 지역 도매업자들이 상품이 팔리는 게 아니고 역외의 상품들이 팔린다는 겁니다. 근데 골목 상권에서 상품이 팔리면은 지역 제조, 지역 도매업자들이 상품이 같이 팔리고 그 지역 내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예. 건전한 건강한 지역 경제 유통 구조가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온라인 쇼핑몰이 요즘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을 통한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이 몰락이 심각한데 지역화폐는 이런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그래서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게 이제 백화점, 뭐 대형마트 이런데 아니 부산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면서 부산으로 들어온 돈이 없다. 법인 주소는 다 서울에 가 있고 네, 맞습니다. 서울의 대형 은행에 그 돈들이 다 들어가고 그러면은 부산 사람들이 굳이 돈을 써서 서울에 아주 큰 회사들 배불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네. 대부분이 수도권 서울로 빨대처럼 빨려 들어간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자생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거고 지역 앞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한다. 예. 자금이 지역에서 돌고 선순환 시킨다.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네. 대형마트 보다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얼마만큼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특히나 이제 부산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얼마나 절실한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이바구페이가 네네. 부산형 지역화폐보다 먼저 생기면서 그렇습니다. 이 권한들이나 이 선순환을 어떻게 같이 보조를 맞춰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일단 뭐 청장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들 지역화폐 부분은 뭐 죄송합니다만은 제 선거 공약 사항이었고요. 예. 처음에는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쭉 그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정말 골목 경제가 피폐해져 있구나. 그럼 이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지역화폐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이제 1년간 준비를 해 왔는데 부산형 지역화폐의 경우에 물론 뭐 여기 우리 의원님도 많이 고생을 예. 해주시고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좀 더 논의의 어떤 이 과정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그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에서 네. 제안한 거는 강력시도 단위의 큰 단위에서의 지역화폐의 유통은 자칫하면 그 지역 내에서의 또 불균형을 네.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똑같이 했을 때 소비력이 큰 해운대구라든지 이런 데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력이 좀 적은 데는 더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 하나. 예. 예를 들면 이제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소비력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이 더 많이 간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한 번 더 깊은 고민의 과정들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준비를 이제 내년도 한 100억 정도 저희들은 지역화폐를 운영할 생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산시의 도움이 사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2% 정도의 인센티브를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처럼 부산시도 그런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인데 예.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에 광역시의 경우는 예. 광역도와 달리 광역시가 지역화폐를 운영을 할 경우 그 소위 말하자면 구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 당장 내년부터 그럼 끊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바구페이가. 예. 그래서 물론 뭐 저희들은 부산시가 구축하는 그 이바구페이 플랫폼에 네. 저희들 올리고 저희들이 별도의 인센티브를 네. 예산에 반영해서 다른 거와 차별화되는 그런 방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경기도와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본 방침이 시도 단위에서는 플랫폼 운영하고 예. 또 인센티브 지원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겠다는 것이 큰 틀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네. 이해가 됐을 것 같고 네네. 여기에 대응하는 이제 시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분명히 대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시라기보다는 이제 추진본부에서 이제 네네. 논의했던 거는 이제 일단 이 부산시 지역화폐가 두 가지 모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경기도처럼 이제 각 시구가 시에서 이렇게 발행하고 경기도에서는 도와주는 유형이 있을 수 있겠고, 인천시는 이제 인천시 전역을 발행하면서 이제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대 자기 구에서 쓰면 좀 더 주는 거. 더 예, 얹어주는 구에서. 구조. 이게 부산시도 어떤 유형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저희는 이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구 단위보다는 시 단위 또는 시 플러스 뭐 양산이나 김해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그 좀 부산시 전역을 아마 얘기하는 거는 예. 그 편의성과 경제적 규모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쏠림 현상이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이었거든요.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중층 구조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
근데 이제 조금 고민스러운 거는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한 데서 이렇게 더 앉아지지 못하는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중충구조라면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영구에 있는 사람이 예. 수영구에서 쓰면 예를 들어서 뭐 10%나 8%나 10%를 받게 되는 거고, 이제 수영구에 있는 사람이 연제구에서 쓰면 시상품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기본적인 베이스인 6%의 그러니까를 받고 그러니까 자기 구에서 소비하면 이제 더 얹어주고 타구에서 소비하면 기본 베이스로 가게 예, 되는. 예. 그럼 아무래도 자기 구에서 더 소비하려고 하는 방법. 예, 예. 네, 요런 그렇게 자기 구에서 소비를 그래서 유인하는 청장님이 방법.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네. 동구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해운대구는 인구가 더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해운대구 분들이 본인 지역에서 더 많이 쓰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동구가 상대적으로 좀 덜 쓸 수도 있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이를 생각한다면 부산시가 내년에 이제 1조 원이면 인센티브가 600억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인센티브 600억이 실제적으로 해운대구에 더 많이 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손님 예.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은 부산 지역 내에서의 동서 불균형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뭐 교육 격차뿐만 아니라 경제 격차, 여러 가지 문화예술 부분의 격차가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역 화폐조차 이런 격차가 또 발생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 차원의 좀 더 깊은 고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천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천시도 장기 목표는 각 구에서 이 지역화폐를 다 사용하게 되면 본인들은 빠지겠다. 이게 예.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부산시도 단기적으로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발행을 하시되 각 구군에서 충분히 지역화폐가 유통된다면 시는 플랫폼 운영비 예. 그리고 각 구군의 정책 인센티브 지원 예.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이바구페이 카드에는 사실은 어르신들의 품위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양한 정책 수당이 반영되었을 때 그건 구군의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예. 해주는 것이 그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중소상공인사업협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어느 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상공인들이 더 이제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청장님이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 구에로의 쏠림 현상 예. 그런 부분 사실 우려가 되기는 하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구별로 이렇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의 광역 상권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화폐를 빨리 활성화시키는데 예.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부산시도 인천하고 지금 똑같이 중천구조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예, 예. 구에서 발행하게 되면은 8% 이상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시는 6%이기 때문에 시 발행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인센티브가 더 있는 구 상품권을 구 지역 화폐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구에서 발행하는 구군에서 발행하는 지역 화폐가 정착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여기서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요. 인천 시민들은 이 카드를 몇 개씩 가다닙니다. 인천시 발행 거를 가지고 이제 타 갔다가. 구에서 쓰고 예, 예. 서구에 오면 서구에 이 지역화폐를 쓰고 예. 또 미추홀구 가면 미추홀구 이 지역화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예. 다양하게 서너 개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치구에서 이렇게 그 특색에 맞게 지역 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인천의 예를 들었지만 부산시도 이제 부산시 차원에서의 그런 정책 발행이나 그 일반 발행, 정책 발행은 이렇게 각종 수단과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책적 의지를 갖고 우선순위를 두고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예, 예. 때문에 그렇게 좀 병행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천은 이미 3개, 4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산은 16개 구군 중에 이제 동구만 하고 동구만이 있죠.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은 네, 예. 혼선을 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 저는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수영구에 살고 있더라도 제 주된 활동은 그 연제구인 시청 주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생활하는 곳과 이제 직장 다니는 곳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뭐 그 동구 상품권이다 하면 동구에서밖에 사용 못 하거든요. 예. 그 과연 이 구상품권으로 만약에 한정지었을 때 이 지역 화폐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활성화될 수 예, 있을까? 활성화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보면 많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역으로 확대하는 건 예.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얘기하셨듯이 이 지역 화폐가 지방 공동체, 지역 공동체 활성화하는 것도 목표가 네. 있다면 구상품권과 시상품권의 어떤 발행 목표, 정책적 방향이 조금 달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좀 가는 게 네. 어떨까 이런 생각도 조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성공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러면 인센티브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게 그대로 그냥 폭삭 주저앉는 게 아닌가? 왜 계속해서 세금으로 결국은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 지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시비 지원도 어느 순간에는 이걸 뭐 계속해서 끝도 없이 지원할 수는 없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보관은 어떤 게 있는지 그것 또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예, 이제 초기에 마중물 차원에서 국비 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국비에 목을 매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다양한 플랫폼의 기능을 개발하고 여기에서 그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맹점은 가맹점대로 자체적인 그 국비나 시비 지자체의 인센티브 말고 자체적인 또 인센티브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다양한 그 뭐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또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한 수익 모델 그 창출, 예. 그다음에 가맹점들의 이런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서비스 그 확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가서 이게 자생적인 모델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 지금 논의가 이제 필요할 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플랫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예. 국비가 지원되는 동안에 그 부산시의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가입한 그런 지역화폐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100몇십만 명의 부산시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의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면 이 플랫폼이 엄청난 가치를 가집니다. 예. 이 플랫폼 내에서 예를 들면은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게 엄청난 수익성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결국은 국비가 줄어들더라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지금부터 치열하게 논의해야 되는 게 이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안에 어떤 사업을 수익 사업을 담아낼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부터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예, 예. 우리가 지역화폐를 생각 떠올리면은 어떤 골목 상점에 가서 결제한다 그 정도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플랫폼이 이게 정말 활성화된다면은 이 플랫폼에는 사용자와 가맹점이 다 들어와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정말 활성화되고 최소한 시민의 10% 이상이 그 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뭐 쇼핑몰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예. 그 배달 주문도 가능하고, 또 공유 경제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 또는 동구가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공공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어떤 시민 여론 수렴도 하는 그런 예. 창구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자생력을 이제 개발할 때가 예. 되는 동구는 좀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들은 일단은 이제 특별 가맹점 형식의 플랫폼에 이제 좀 탑재를 시킬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개업을 했다 하면 저희는 개업 기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예. 내지는 한 10주년 창업 10주년인데 무슨 행사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삼복도로 주변에 좋은 카페들이 많은데 그 카페에서는 이미 이바구페이를 사용하면 10% 추가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와 조금 별개로 국비 지원은 계속되어야 된다. 추가로 더 돼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그래서 예. 디프레이션 우려까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헬기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저희들은 정말 그 지역 경제 살리기에는 예. 지역화폐가 굉장히 유효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더 많이 되어야 하지. 물론 뭐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 대비는 해야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정말 그 논리를 가지고 국비 지원의 당연함을 계속 설득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구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지금 지역 화폐하고 또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우리 제도가 있는 게 그게 온누리 상품권 제도잖아요. 그렇죠. 이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재래시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인데 가만 보면 지역 화폐하고 중복된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앞으로 지금 재정 지원 형태가 지금 지역 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두 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중복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제도를 좀 잘 통합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저 지역화폐를 잘 몰랐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고 이 과제들 좀 잘 풀어나가면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도 갖게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좀 청해야 될 시간이 돼서 본부장님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이제 지역화폐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시나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정책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관주도라고 다들 느끼고 있는데 실은 저희 부산시 추진단에서도 이제 민간 단체와 시의회 소상공인 단체가 다 결합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시민들의 이제 자발적인 참여, 가맹점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과 관이 이제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시민들의 10% 이상은 성장할 때까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역화폐의 성공이 이제 서민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예. 지역화폐가 지금 부산에서도 늦었지만은 지금 추진을 준비 중이고 내년에 1억 원 지금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의 지금 기본 방향은 부산시에서 현재 잘 잡아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처럼 이 정책의 디테일이 상당히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부산시와 우리 부산 시민들, 시민단체, 상인단체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방향의 정책 디테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마무리 발언 청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번 주에 지역화폐로 유명한 영국의 브리스톨을 한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그 민간 섭취로 했던 굉장히 유명한 그 지역화폐의 도시인데, 2012년에 도입됐는데 2014년 이후로 정체 내지는 쇠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리스톨의 고민을 좀 들었었는데, 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거래 비용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거래 비용이 낮아져야 되는데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사람, 이게 자기 제도 하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킹이 굉장히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되네 이런 실망감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부산이 주민등록 제도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계좌를 개설하거나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IT 환경이 우리만큼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어떤 재정적 지원과 정부 주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킹. 이 네트워크가 잘 돼야만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거는 아마 저희 정부가 주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간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총장님. 예, 먼저 부산형 지역화폐가 지역의 그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든다는 네. 점에서는 정말 늦었지만 환영하는 것이고요. 예, 예. 저는 무엇보다도 인천시하고 경기도 사례에 대해서 보다 깊은 고민을 부산시가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토론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한번 제대로 좀 파악하셔가지고 네.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예. 올 연말까지 우리 동구 이바구 페이를 쓰시면 네. 10%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 오셔가지고 네. 이바구 페이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면 크긴 크네요. 예, 연말까지 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남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 이용해봤자 이게 다 역외로 우리의 경제가 다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지방 분권의 첫 단추는요, 지역 경제의 부의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선순환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화폐, 부산형 지역화폐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시사포커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